혹시 게이트 9이 어느 쪽에 있나요? 트랜짓 패신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리컨펌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외여행 갔다가 공항 용어 때문에 식은땀 흘리신 적. 가족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는 또 왜 이리 민망한지. 안녕하세요. 해안행TV입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 낯선 외국 땅에 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실 더 불안한 건 공항 도착할 때부터 접하게 되는 영어로 된 낯선 공항 용어 때문입니다. 자칫 여행의 첫 시작부터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오늘은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공항에서 자주 쓰는 용어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권 예약할 때 꼭 알아야 할 용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컨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항공권을 구매하고 좌석까지 확실하게 배정받은 상태를 말하죠. 마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한 것처럼 기분 좋은 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리컨펌인데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환승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보통 출발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항공사의 예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데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이나 결항 여부 체크, 환승에 따른 연결편 운항 확인 등 이런 걸 미리 체크해두면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끔 오버부킹이라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항공사들이 예약만 하고 안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쇼 때문에 좌석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리컨펌은 꼭 필요합니다. 혹시 코드쉐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예약한 것은 대한항공 비행기인데 막상 가서 보니 에어프랑스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게 바로 코드쉐어라고 해요. 두 항공사가 한 비행기를 같이 운항하는 거죠. 마일리지도 그대로 적립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드쉐어의 장점은 더 많은 스케줄 선택이 가능하고 때로는 더 저렴한 요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위층에 있는 디팔처는 출발하는 곳, 아래층에 있는 어라이벌은 도착하는 곳이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시죠. 체크인은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는 거죠. 먼저 내가 예약한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공항에 항공사별로 위치가 표시된 안내 표지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권을 제시하면 좌석을 배정받게 되고 위탁 수화물을 붙이게 됩니다. 실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보딩 패스라고 부르는 탑승권을 받으면 체크인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요즘에는 항공사 직원 없이 혼자서 하는 셀프 체크인이 대세이죠. 긴 줄 안 서도 되는 꿀팁이죠. 짐도 직접 붙일 수 있어요. 이걸 셀프 백드랍이라고 해요. 초보 여행객이라면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직접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체크인 때 받은 보딩 패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비행기를 타는 장소, 탑승구인 게이트 번호가 있고 실제 탑승 시간인 보딩 타임을 잘 봐야 하는데 보딩 타임은 보통 비행기 출발 30분에서 40분 전이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 출발 시간인 디팔처 타임과 착각해서는 비행기를 놓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석 번호인 시트 넘버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여행할 때 시간 관련 용어는 정말 중요하죠. 로컬 타임은 목적지의 현지 시간을 말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도 도착지가 미국 뉴욕이라면 새벽 4시일 수 있죠. 어라이벌 타임은 도착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ETA는 예상 도착 시간, ETD는 예상 출발 시간입니다. 날씨나 교통 상황에 따라 ETA, ETD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항상 운항 안내 전광판을 잘 체크하세요. 자, 이제 출국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안 검색대에서는 액체류는 미리 꺼내고 노트북도 가방에서 꺼내주세요. 해외 공항에서는 신발과 바지 벨트까지 모두 벗을 수 있으니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있는 출국 심사도 여권만 잘 챙기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심사까지 모두 마치면 바로 면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가시면 게이트 번호에 따라 탑승 장소가 달라집니다. 게이트 번호 1번에서 50번까지는 걸어서 이동해도 되지만 게이트 번호 101번에서 132번은 간이 열차인 셔틀 트레인을 타고 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단 셔틀 트레인에 탑승하면 다시 면세구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이트 번호 1번에서 50번 승객이 실수로 탑승하게 되면 미싱 승객으로 처리돼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니 비행기 탑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꼭 게이트 번호를 확인 후에 탑승하세요. 면세점 쇼핑 계획이 있다면 미리 탑승 게이트 위치와 걸리는 시간까지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탑승구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수시로 안내 방송을 확인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행기 탑승 시간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면세점 구경하다가 자칫 비행기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탑승 게이트를 지나 비행기와 연결된 보딩 브릿지를 통과하면 드디어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이때 승무원이 탑승권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수화물인 핸드캐리 배기지는 비행기 안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을 말하는데 귀중품은 꼭 기내 수화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드디어 비행기
비행기에 탔습니다. 내 좌석은 어디일까요? 통로석 A열시트는 화장실 가기가 편하고 창가석 윈도우시트는 경치 구경하기가 좋지요. 비상구 좌석은 다리 공간은 넓지만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 아시나요? 비상시에는 승무원을 도와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아 좌석을 확인하고 기내 선반에 짐을 보관하면 되는데 최근 기내 보조 배터리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었죠. 이제 보조 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배터리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지퍼백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두어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직항편을 타고 온 승객이라면 바로 입국 심사를 하러 가지만 직항편이 아니고 환승 항공편이라면 연결되는 다음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트랜짓, 경유는 일시적인 착륙, 같은 항공기에서 잠시 내렸다 다시 타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환승이라고 하면 경유지 공항에 내려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트랜스퍼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레이오버는 24시간 미만 경유지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스탑오버는 24시간 이상 경유지에 머무는 것을 말하죠. 이제 입국 심사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 커버를 벗기고 여권을 입국 심사관에 제출한 다음 심사관의 질문에 따라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 그리고 숙소에 대해 천천히 답변하면 됩니다. 입국 심사 절차를 마치면 수함을 찾는 곳인 배기지 클레임으로 이동해서 짐을 찾으세요. 혹시 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수화물 분실 처리센터인 배기지 서비스나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마지막 관문인 커스텀 세관 통과입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레드 채널인 빨간색 통로로, 신고할 게 없다면 바로 그린 채널을 통해 입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공권 예약 시에 컨펌과 리컨펌 확인하시고 공항에 도착해서는 체크인과 보딩 패스 그리고 중요한 시간 표인들인 탑승 시간인 보딩 타임, 출발 시간인 디팔처 타임, 도착 시간인 어라이벌 타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상 출발 시간과 예상 도착 시간인 ETD, ETA도 잘 확인하시고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환승, 트랜스퍼와 입국 심사인 이미그레이션, 그리고 수함을 찾는 곳인 배기지 클레임을 찾아 잘 이동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관 통과 커스텀은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만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이제 공항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운 여행이 시작되는 설레는 장소로 생각되시나요? 공항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당황이 되지만 미리 눈에 익혀두신다면 해외 공항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안내 표지만 잘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공항이 무서운 곳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도 공항 용어 마스터니까 더 이상 어려운 용어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